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인데 1번부터 5번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난 좀 되새김질을 해봄직한 텍스트로 보여요. 일단은 이 텍스트에서 주되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흐름일 경우엔 케이스 1, 2, 3이 다 적용된다는 거. 흐름의 케이스 1, 2, 3이 다 적용되는 거는 좀 더 교묘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케이스 1은 토픽은 연결된다는 거잖아. 케이스 2는 더 중요한 건 흐름이 결정한다는 거였지. 그리고 케이스 3은 차례대로 얘기하다가 묶어주는 구역이 있다는 거였잖아. 토픽 연결 구역은 내가 때려 죽여도 체크하라, 기억하라, 저장해라 훈련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의견 예측 주장 결론이 요지 결론과 밀접하지. 요지 결론으로 수렴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메인 토픽과 토픽, 즉 메인 토픽은 1, 2단락의 연결점이잖아. 중심 화제지. 그 토픽은 각 단락의 토픽이란 말이야. 각 단락의 키지. 요 메인 토픽을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요지 결론을 포착하는 연습은 절대로 스킵하지 마라. 절대로 스킵하지 마라. 이거를 한번 어필해 볼 수 있는 텍스트야. 내용 자체는 자기들한테도 좀 낯설 거란 말이에요. 이 인문 사상이기 때문에. 야, 근데 첫 단락에서 까마귀는 모두 검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지 않니? 모든 까마귀는 모두 검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H1이라는 가설로 시작해서 두 번째 줄에 블라블라 말하며 세 번째 줄에 블라블라 보편 가설 1화 한다. A는 B 형식에 많이 쓰인 거지. A는 B 형식에 쓰인 거지. 개념 명칭 화제. 그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전권, 후권 뭐 이런 말을 하고 다시 논의 세계라 하며 H1은 논의 세계 안에서 어떤 대상을 고르더라도 그것이 까마귀라면 검다는 것을 주장한다. H1은 주장한다. H1이라는 가설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내용이 지금 다음 단락에서 연결점 되는 구역이야. 여기 내가 박스 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연결점 되는 구역은 때려주기도 중요하다고. 무슨 말이지? 연결점 되는 구역 블록은 때려주기도 중요해. 그러니까 H1 주장 내용에 대해서 이게 연결점이 되면서 햄펠이라는 애가 이제 나타나고 입증이라는 게 추가됐어. 입증. 그 입증에서 햄펠이라는 애가 H1의 입증을 위해 블라블라블라 보았다. 이게 그냥 주장 결론이지. 그러니까 이어서 주장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 근데 얘가 보았다, 주장했다, 뭘 가지고 했냐면 리코드 기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했단 말이야. 리코드 기준. 그러니까 이 리코드 기준이 토픽이야. 왜? 다음 단락에서 연결점 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이 부분을 특별히 블록 설정한 이유가 자, A는 입증 사례, B는 반입증 사례 하면서 무관한 사례 하면서 C, D 이렇게 나왔어. A, B, C, D 이렇게 나왔지. 이게 막 비슷한 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그냥 또박또박 그냥 봐주고 대입한다고 생각하세요. 또박또박 보고 대입한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연결점 니코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계속 그 400m, 800m 개주할 때 바통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세 번째 단락에서 이번에는 H2라고 하는 게 나와. 그럼 얘가 이제 토픽일 텐데 H2는 뭐냐면 니코드 기준 적용시켰을 때 이전 단락 토픽이지, 연결점이지. D는 입증 사례고 B는 반입증 사례, A와 C는 무관한 사례. 요게 이 블록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지? 요게 연결점 구역이란 말이야. 근데 세 번째 단락에서는 대우 관계인 두 문장은 논리적으로 동치다. 뭐 이런 말이 나와. 뭐 대우 관계를 너희들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구태여 설명하지 않았었으면 그냥 너희는 동치만 기억하면 돼. 동치만.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에서 동치가 연결점 되잖아. 그 미추진 기억으로 나오잖아. 보이지?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마지막 세 줄 구역에서 위의 두 가설은 H1, H2를 말하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A와 D는 서로 다른 분류됨으로 입증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미추진 기억이야. 그 미추진 부분 문제는 키 센텐스 구역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의존관계, 동치에서 추가로 제한, 이게 이제 이 단락의 키가 되는 거지. 오른편 넘어오게 되면 그 사례는 가설과 동시인 다른 가설을 입증한다는 조건, 이를 채택하면 H2 입증 사례는 H1 입증 사례, H1의 입증 사례는 H2 입증 사례. 이게 여기 구역이 그 다음 단락에 연결 좀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D를 한 번 더 말하는 거고. D를 왼편에서 A, B, C, D가 있었잖아. 내가 이걸 케이스 2로 봐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야. A, B, C, D 조건 중에서 D라는 조건이 이 텍스트의 흐름상에서 햄펠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더 밀접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가 다섯 번째 단락
중간 부분에 햄펠은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거든. 그게 A-B 반복 변화로 다시 한번 설명돼. 네 코드 기준 앞서 얘기한 거였지. 동시 조건 앞서 얘기한 거였지. 두 가설 H1, H2가 계속 얘기되는 진행 중이었지. 그러니까 요 세 마리니까 이건 케이스 3의 특징을 갖는 거지. 근데 다시 요 중에서 D를 한 번 더 얘기하잖아. 그럼 너희들은 A, B, C, D 조건 중에서 이 D가 더 무게중심이 있는 거야. A와 D가 더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햄펠은 A와 D를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너희들은 이제 스탠바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 달러 마지막 줄에 입증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하면서 A는 B로 컨셉을 제시하는데 거기 그 다음 달러 연결점 되잖아. 햄펠은 이 역설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의견 예측 D 알겠어? D 얘가 더 이제 햄펠의 역설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 측면을 여기에 포커스 D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주장하고 제시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이유 두 가지가 마지막 달락의 토픽이 되겠지.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두 번째 이유 중에 A와 D 나오지. 이걸 그러니까 예측했었잖아 우리가 이전 달락에서. 아 그럼 햄펠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A, B, C, D라고 하는 것 중에서 A와 D를 포커스, 그다음에 D의 무게 중심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에서 A와 D의 차이 입증 정도의 차이 있을 뿐 따라서 A 또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A와 D가 키였던 거야. A와 D가 역으로 올라가면 D, 그다음에 동치 이렇게 되는 거지. 논리적 동치. 그러니까 네 코드 기준 가지고 동치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마지막 분위기. 오른편에 너희들이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이제 만나게 되겠지. 다시 말하자면 나는 답을 체크하고 텍스트를 분석한 게 아니라 텍스트를 먼저 보는 거다 얘들아. 텍스트를 먼저 보고 이 텍스트에서 어필하려고 하는 이 무게중심이 어느 쪽인지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야. 그 구역에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저장하고 기억하려고 하라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